네, 이 시대의 논객 고수 두 분 초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주필 출신인 배병휴 대표, 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정치부장 지낸 고영신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고수들께서는 이번 730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뭐 고수 자격이 전혀 없고 말씀이죠. 난 이런 결과를 예측 못했어요. 예. 나는 손학규 의원은 손학규 전 의원은 당선되리라고 보고 네. 이정은 의원은 그렇게 발로 뛰지만은 득표율 좀 높이고 당선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영신 교수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걸로 난 보고 있는데. 맞추셨습니까?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예측이 안 맞은 것이 이번 선거의 또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이 너무 헛발질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하리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예측이 너무 빗나갔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저 맞추셨습니까? 경우는 현장의 중요성을 이번에 또 우리가 기대를 하면 늘 그렇습니다만 현장의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민심 속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야당이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정은 지금은 이제 당선자죠. 예. 당선자의 당선 가능성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순천을 내려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의 당선권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이분도 저는 당선하리라고 봤어요. 네. 현장을 저는 안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게 참패한 것은 민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민의를 읽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를 한 거예요. 늘 선거 때 패할 때마다 뼈아픈 자성을 하고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쇄신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겠다는데 지금까지 변화를 거부고 기득권에 안주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어떤 아젠다, 이슈, 민생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반사이익만을 누려왔거든요. 그게 정부 여당의 실정에만 기대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누리다 보니까 이번에 패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에요. 네. 순천 가보시니까 어땠길래 이게 이정현 되겠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순천을 가서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예. 근데 서가번 후보 쪽에 가니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또 알아보더라도 그냥 내려온 모양이다. 근데 제가 여기 YTN도 출연하고 종편에 많이 출연해서 근데 이 이정현 후보 쪽에 가보니까 알아본 사람들이 많으려니와 악수도 하고 아이고 우리 고 평론가식도 이정현 후보 지집니까? 막 하면서 그 열기가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운전기사들한테 내려서 바로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서가번 후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첫 마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몰라요. 요새 맨날 이정현 후보 얘기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정현 후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LPG 주유소가 3개가 있습니다. 큰 거. 그거를 매일 돌았다는 거죠. 거기 LPG 주유소는 다 운전기사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홍보 역할을 주로 그 전파력이 제일 많은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가보니까 시장도 제가 좀 돌아다녀보고 그 이정현 후보 따라서 이렇게 쭉 다녀보고 그러니까 그 열기라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겠더라고요. 또 이제 저는 그쪽 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러저런 지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쪽의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당선권에 와 있다. 다만 이 호남 사람들이 마음은 이정현이 돼 들어가서 표는 달리 찍는 마음과 행동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만 안 하면은 확실히 당선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당선권에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었죠. 내가 비록 예측은 잘못했지만은 이정현 씨 당선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거는 새누리당의 표가 이겼다기보다도 이정현 개인이 땀과 발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걸로 표시하면 지성 감천이란 말이 있죠. 이건 지성 감민이에요. 이정현의 그 지성에 대해서 순천 곡성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나온 표거든. 그래서 이게 한 성공 사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반사적인 일을 봤나. 광산의뢰 근원일 공천과 같은 잘못된 공천, 관악의뢰 잘못된 공천, 이 여파를 이정현 씨도 간접적으로 조금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복합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 씨의 당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자기들이 정치혁명을 일으켜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과대평가하지는 말아야 된다. 나 이 말씀을 떡 덧붙이고 싶어요. 안철수 새정치가 어쨌건 앞으로 부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쓸쓸하게 퇴장을 했습니다. 간판 내건 지 넉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안철수 새 정치가 앞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새 정치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죠. 전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분이 이 민주당에 들어간 것, 민주당과 합당한 것부터가 본인의 정체성하고는 다른 데 들어가서 말하자면 본인의 그런 정치적 이념과 목표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본인은 그 당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를 굴에 들어갔더니 호랑이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야당의 호랑이들이 다 발톱을 숨기고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잡혀먹은 꼴인데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본인의 정치력은 문제죠. 본인이 새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런 새 정치의 비전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보여주셔야 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쭉 과정을 보면은 거의 미천이 드러난 겁니다. 예. 저분은 그런 대권을 할 만한 그런 정치적 리더십과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구나. 다만 본인이 갖췄던 그런 진정성, 신뢰성 예. 이 부분에 모든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그 정체성마저도 민주당에 들어가서 예.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과연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년 남짓인데 너무 빠르게 이 사람 안 된다 판단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본인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2012년 대선 그 단일화 이후 네. 본인하고 사석에 있은 자리에서 내가 예. 좀 심하게 좀 얘기를 한 면도 있는데 네. 정치라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거다. 모든 것에 자기 특장이 있는 것인데 예. 정치에 내가 볼 때는 우리 그 당시에는 후보라고 불렀습니다만 안 후보께서는 정치적 DNA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업으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나라에도 기여하는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 당시에 그런 말씀하기는 참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예.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저는 예. 그때나 똑같은 생각으로 본인이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과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다만 네. 어차피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제 대권이다 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초선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정말 정치를 배우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민심을 얻을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은 앞으로 그래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 네. 않고 기득권 그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지금처럼 꼼수나 부리고 전략 공천 아니고 사천 정작 공천하고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대표님. 네. 예, 야당이 지금 어쨌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예, 다음은 그럼 누구냐? 예. 그래서 문재인 그 후보가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표 주자가 없어요. 지금 저 민주당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문재인 의원이 지금 하이라이트를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현재 상태에서 부활하려는 것은 아까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거의 어려워요. 저들은 말씀이죠. 대학교 1, 2학년 때 정치 토론을 많이 한 사람인데 캠퍼스에서 그때 우린 뭘 얘기를 했냐? 예. 유석 조병욱 박사하고 해공 신익희 선생이 지금 우리의 토론의 초점이었어요. 예. 그게 민주당의 60년 뿌리의 전통인데 그 뒤에 DJ YS 거칠 때까지 큰 뿌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바뀌었는데 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와가지고 그 60년 전통의 뿌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안철수 김한길 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정치 토론했던 그 관념으로 쭉 야당에 와 봤는데 예.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건 말씀이죠. 정치 초보생이 와가지고 난 페이퍼로 이렇게 새 정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는 그거를 김한길 대표가 60년 민주당을 갖다 착근을 시키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실패다라고 우리는 가혹하게 비판했다가 나는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대전 사람, 부산 사람한테도 받았는데 내 눈에 그걸 보여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 시대에 와가지고 60년 전통의 뿌리 자체 족보를 바꾼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왕 안철수하고 합당을 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민주연합 정도로 했으면 어떨는지 몰라. 새정치가 아니거든. 헌정치고 낡은 정치가 위장이고 꼼수였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퇴출이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럼 차기 민주당 어떻게 되겠냐. 문재인, 박원순 이 언저리에서 나는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은 아마 다른 사람이 거론이 될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박원순 근데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당대표 출마할 수는 없을 아니 것이고 당대표 출마가 아니고 예.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비대위는 지금 정세균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세균 의원 같은 사람이 무난해요. 옛날 당대표 했을 때 잘 깔물이었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건 뭐 박영선 직무대행께서 할 것이니까. 네. 제 관측은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뭐 문재인이냐 정세균이냐 그런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도 아니고 민주도 아닙니다. 헌정치에 반민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빚었고 연합만 남은 거예요. 예. 정치인들의 집합소예요. 네. 여러 계파들 이념과 뭐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합인데 어쨌든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밑동에서부터 완전히 황골탈퇴하지 않고 과거처럼 선거 패배,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 그다음에 전대를 해서 사람 바꾸는 그러니까 문패 바꾸고 화장 고치는 걸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2016년, 2017년까지 망한 총선지구도 똑같은 얘기 나왔고 대선지구 똑같은 얘기 거예요. 황골탈퇴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황골탈퇴? 어떻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제가 새누리를 뭐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새누리도 뭐 이번에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자멸해 갖고 이긴 건데 어쨌든 새누리 같은 경우는 천막당사도 하고 20살 몇 살 먹었습니까? 이준석 비대위원장 그런 분을 비대위원을 시켜가지고 당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 어쨌든 변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후보들도 다 참신한 인물도 새 인물들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도 그 구태의원한 사람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젊은 사람도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꼭 왜 당내 사람만 해야 합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이 총재 시절에는 본인이 정치적 궁지에 몰린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외부 인사들을 끌어와서 당대표를 시키고 그래갖고 당을 쇄신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당명이 길어갖고 이게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계파가 복잡해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이 계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인물이 와갖고 완전히 바꿔버려야 해요. 계파를 딱 초월해갖고. 그러려면은 정말 괜찮은 외부의 명망가 좀 꼬장꼬장한 우리 배 대표 같은 분도 좋을 거예요. 꼬장꼬장한 분이 와갖고 당을 완전히 바꿔야지. 과거처럼 적당한 이렇게 해갖고 당 대표 바꾸고 그러니까 문패 좀 바꾸고 당명 바꾸고 당 대표 얼굴 분장 좀 해갖고 국민들한테 우리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고로 기득권 유지하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2016년, 2017년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 대표님 야당에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대표가 아니라 뭐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저는 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을 것이고 하면은 내가 조언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저도 대학 때 이제 학문은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명색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뭐 경제기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보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정치는 말씀이죠. 공급자와 수요하고 있어. 누가 수요자냐? 고객이 누구? 국민이거든. 그런데 국민을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다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야당이 위기가 왔을 때 이거 돌파하는 리더십이 뭐냐면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 쉽게 말하면 우리 개념을 하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그런데 김한길 안 대표 공동대표 체제에 와서는 항상 똑같아. 6.4 지방선거에서 다 굴게 먹은 세월호 참사. 지금 국민이 피곤하고 지쳐. 그러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무능무책임, 그 심판 받았어요. 그거 똑같은 걸 해요. 그 실용주의라는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미 6.4를 끝나고 나서 7.3 때는 지금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6.3 때까지 해가지고 아이고 저 박근혜 무능무책임 그 심판해 주세요. 이거 약간 먹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 교수가 말씀을 잘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강제로. 옛날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거 해가지고 천막당사회가 얼마나 잘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근혜 리더십이 생겼는데 그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또 격려 겸해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철수 김한길 시대가요. 그 전에 구주류들이 했을 때보다는 이념에서 실용으로 그래도 좀 이동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예, 몇 번 민주당 리더십이라는 걸 몇 번 프레이라고 신문에 났었어요. 나왔으면 그 이상은 무효가 됐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건 무슨 말이냐?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 이름으로 뉴 리더십을 오늘 발표해놓고 내일 무효화시키는 그게 무슨 정당이에요. 그거는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앵커께서 너무 후하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그걸 해결 못하는 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진짜 이제 국민의 지지를 여론을 얻고라도 네. 한골 탈퇴할 수 있는 조례에 찬성한다. 예, 그 리더십을 과연 그 다음 지도부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아마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앞에 수사 속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두 분의 말씀 너무나 저는 참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분 이 시대의 농객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